여러분은 마지막 순간 무엇을 가장 후회할 것 같나요? 어느 날 문득 병상에 누워 인생을 돌아보는 순간이 온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제껏 살아오면서 정말 소중했던 순간들, 그리고 하지 못했던 일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 비슷한 후회를 남긴다고 합니다. 오늘은 세상을 떠나기 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회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삶의 마지막을 맞이한 사람들을 돌보던 브로니 웨어는 사람들이 떠나기 전 남긴 후회들을 기록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꼭 기억해야 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돈을 더 벌지 못한 것, 더 성공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 1장 내 삶을 나답게 살지 못했다. 나는 언제나 남들이 원하는 삶을 살았어. 사회가 바라는 모습, 부모님이 원하던 모습, 그러다 보니 정작 내 인생을 살지 못했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남의 기대 속에서 살다가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자신이 정말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른 채로 살아갑니다. 65세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남들이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원했던 전통적인 역할을 따랐고 결혼 후에는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는 것이 그녀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녀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무엇을 좋아했었지? 그녀는 결국 평생 꿈꿔왔던 그림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던 순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더 늦기 전에 나 자신을 찾아야 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역할을 맡습니다. 자식으로서, 배우자로서, 부모로서, 그리고 사회 속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우리는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책임감 있는 삶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든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였을까? 우리는 종종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과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을 혼동합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주변을 챙기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도 나만의 삶과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더 건강한 헌신의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65세의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한 여성은 말했습니다. 저는 제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좋은 딸. 그런데 정작 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제라도 저를 찾고 싶어요. 중요한 것은 내 삶이 남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도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이라도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예를 들면 하루 10분 동안만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꼭 대단한 변화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전엔 시간이 없어서 미뤘던 취미를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내 삶이 달라진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요? 지금부터라도 당신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 보세요. 2장, 일보다 가족과의 시간이 소중했다. 일하느라 바빠서 가족을 충분히 사랑해주지 못했어. 젊을 때는 일과 성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진짜 남는 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뿐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70세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가정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에도 출장이 많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항상 다음 해로 미뤄졌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자녀들은 독립했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남았지만 그는 깊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아빠가 바빠서 너와 제대로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게 후회된다. 그의 딸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난 어릴 때 아빠가 너무 바빠서 외로웠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때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자녀들과 주말마다 통화했고 손자들과 시간을 보내며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과의 시간은 언제나 다음해가 아니라 지금이어야 합니다. 하루 5분이라도 가족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때로는 자녀가 바쁘다고 해도 내가 먼저 다가가고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색하더라도 사랑한다는 말을 미루지 마세요.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함께한 시간입니다. 3장,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했다. 고맙다는 말을 더 자주 할 걸, 사랑한다고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 걸. 우리는 마음속으로 사랑하지만 표현하는 걸 어색해합니다. 하지만 후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할 걸, 고맙다는 말을 더 자주 할 걸, 사랑한다고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 걸. 6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감정을 쉽게 표현하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어색했고, 특히 어머니와는 친했지만 깊은 감정을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가정을 위해 헌신한 분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었지만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필요한 것을 챙겨주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딸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건 알지만 한 번이라도 직접 말해줬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도 자신 역시 엄마에게 단 한 번도 엄마 사랑해요 라고 말해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어머니는 건강이 나빠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병문안을 갔지만 여전히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있잖아, 엄마는 너한테 많이 미안했어. 너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준 적이 별로 없었지? 딸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지만 입을 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사실 엄마는 항상 널 사랑했어.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평생 기다려왔던 말을 들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말해야 할까? 하지만 어색하면 어떡하지? 망설이다가 결국 그녀는 그날도 어머니께 엄마, 나도 사랑해요 라고 말하지 못한 채 병실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침대에 누워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말을 생각했습니다. 말로 직접 하기는 여전히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짧은 문자를 보내보기로 했습니다. 보낼까 말까 망설이다가 손가락을 조심스레 움직여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어머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도 우리 딸 사랑해. 고마워. 그녀는 그 작은 문자 한 줄을 보고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문자 한 줄로도 마음이 전해질 수 있구나. 그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조금씩 더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회복했고
두 사람은 이전보다 훨씬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딸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색해도 부끄러워도 표현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만약 그때도 하지 않았다면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한다는 걸 알겠지?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겠지? 하지만 그 나중이란 순간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이 말을 전하는 게 부끄러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한다고 말하기에 지금보다 더 좋은 때는 없습니다. 4장, 행복을 너무 미뤘다. 아이들이 다 크면 내 삶을 살 거야. 돈을 더 모으면 나도 여행을 떠날 거야. 나중에 시간 생기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볼 거야. 그렇게 생각하다가 결국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다 하는 때가 있으시죠? 한 60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부터 여행을 가고 싶었습니다. 아름다운 유럽 거리, 바닷가에서 맞는 아침, 책에서만 보던 세상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늘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어려서 안 돼. 돈을 좀 더 모으면 여유롭게 가야지. 나중에 은퇴하면 진짜 멋지게 여행할 거야.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다 자라 독립했고 조금씩 돈도 모였습니다. 이제 드디어 여행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여행을 가도 괜찮을까? 비행기 타고 오래 가는 게 너무 힘들지 않을까? 괜히 돈 쓰고 고생하는 거 아닐까? 결국 그녀는 여권을 만들었다가 다시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나중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나 다음 달에 스페인으로 여행 가려고. 그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친구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았는데 여행을 떠난다고 하니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가 생겼어? 그러자 친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난 기다리는 게 더 힘들더라. 나중은 오지 않을지도 몰라. 그래서 지금 가는 거야. 그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 여행을 기다려왔는데 기다린다고 해서 정말 좋은 때가 오는 건 아니구나. 그날 그녀는 바로 여행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한번 가보자. 그렇게 떠난 여행에서 그녀는 다시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행복이었구나. 그녀는 후회했습니다. 왜 나는 30년을 기다렸을까? 이렇게 행복한 걸 왜 더 일찍 시작하지 못했을까? 하지만 늦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나는 행복을 미루지 않을 거야. 우리는 늘 나중을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크면, 돈을 모으면, 시간이 생기면, 하지만 정말 그 나중이 올까요? 혹시 지금도 나중을 기다리며 행복을 미루고 있지는 않나요? 행복은 기다린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지금 당장 내가 찾아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나를 위한 소소한 행복을 찾으세요. 좋아하는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꽃을 키우는 것도 좋습니다. 가고 싶었던 곳이 있다면 지금 계획해 보세요. 행복을 미루지 마세요. 나중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5장. 소중한 친구들을 먼저 챙기지 못하고 멀어졌다. 젊을 때는 친구가 많았는데 서로 바쁘다 보니 점점 멀어졌어. 한때 소중했던 친구와 멀어진 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쁜 동안에도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관계는 그냥 두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좋은 관계는 노력해서 지켜야 합니다. 6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젊었을 때 늘 함께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이 여행을 가고 고민을 나누고
서로의 결혼식에도 참석했던 그야말로 평생 갈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직장 생활과 가족을 챙기다 보니 서로 연락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애들이 크면 다시 만날 수 있겠지. 나중에 시간이 좀 나면 전화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어느새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친구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오래된 사진첩을 정리하다가 젊은 시절 함께 웃고 있던 친구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우린 정말 친했는데 어쩌다 이렇게 멀어졌을까? 그 순간 갑자기 친구가 그리워졌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오랜만에 친구에게 연락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려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이제 와서 연락하면 이상할까? 혹시 날 잊어버리진 않았을까? 혼자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망설이던 그녀는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우연히 SNS에서 친구의 소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해외로 이사를 가 있었고 최근 건강이 좋지 않다는 글을 올려두었습니다. 그녀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친구는 그냥 기다린다고 남아있는 게 아니구나. 서로가 노력해야 관계가 이어지는 거구나. 그녀는 후회했습니다. 왜 좀 더 일찍 연락하지 않았을까? 10년 전, 아니 5년 전에라도 전화했더라면. 그녀는 그날 밤 휴대폰을 들고 오랜 친구들에게 하나둘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의 친구들은 반갑게 답장을 해주었습니다. 오랜만이야. 너 생각 많이 했어. 정말 오랜만이다. 잘 지내고 있었어? 우리는 늘 언젠가를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연락해야지. 나중에 한번 만나야지. 서로 바쁘니까 나중에 연락 오겠지. 하지만 정말 그 언젠가가 올까요? 우리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그 기회는 영영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좋은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서로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생각나는 친구가 있나요? 오늘 먼저 연락해 보세요. 한 줄의 문자라도 괜찮습니다. 잘 지내? 한마디가 관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과의 관계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를 다시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은 멀어지는 인연도 있고 그게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응원하는 마음이 남아 있다면 적당한 거리에서도 따뜻한 관계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관계를 미루지 마세요.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하세요. 연락할지 말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친구는 누구인가요?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이 끝날 때 어떤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나요? 우리 모두는 살면서 크고 작은 후회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후회가 인생의 전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다면 아직 늦지 않은 겁니다. 남의 기대가 아니라 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해야 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행복을 미루지 말고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좋은 친구를 지키려면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 결국 내가 정말로 원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작은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크고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가족에게 먼저 안부를 묻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오래된 친구에게 문자 한 줄을 보내보세요. 오늘 하루 나를 위한 작은 행복을 찾아보세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한 길, 지금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